그리고 2차 전지 쪽을 보면 인터배터리 일정을 앞둔 상황 속에서 어쨌든 주가는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LG엔솔도 468 시리즈 처음으로 공개한다라고 하고 로봇이나 드론 쪽에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일정 앞두고 관련 주들 먼저 좀 종목을 선점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타이밍은 좀 늦은 것 같아요. 음, 특히나 이제 인터배터리에서 뭐 새로운 기술이 출시되는 것 쪽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뭐 이쪽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가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전고체 배터리 쪽은 확실하게 좀 늦지 않았나.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지난주에 좀 빠르게 캐치를 해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제 죄송스러움은 있는데 일단 전고체는 가장 큰 장단점이 뭐냐면 장점은 짧은 시간 안에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음, 이제 기존의 LFP 배터리보다도 훨씬 더 고효율의 출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장시간 쓸 수 있다라는 것. 대신 이제 단점은 뭐죠? 가격이 비싸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도 전기차에 적용하는 것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음, 최근에 왜 올라오냐 봤더니 로봇에 이제 이 전고체 맞아요.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면 전기차보다 10분의 1로 줄어든 크기. 음. 그런데 효율은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그러한 좋은 뉴스들은 저는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결국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조립하는 쪽에서 이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MOT라고 하는 기업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가서 오늘 이제 맞아요. 갭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음, 우리가 이제 과거에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전기차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소재 쪽보다는 장비주들이 후발주자로서 굉장히 크게 퀀텀 점프하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죠? SK하이닉스보다는 한미반도체가 훨씬 더 크게 올라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지금 MOT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제 이 로봇에 각형이 들어갈 건지 원통형이 들어갈 건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음, 그러면 각형에도 혹은 원통형에도 어떤 배터리의 규격이 정해지면 그 정해진 규격에 조립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저는 투자의 포인트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는 저는 에모티아 같은 기업들을 오늘 이제 시세가 좀 갭상승이 나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잘 정리를 해둘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2차 전지가 그렇게 올랐는데 오늘 왜 2차 전지가 다시 다 내리느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맞아요.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거에 지금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3월 말에 공매도 재개 전까지는 그래도 확률적으로 바닥에서 조금은 더 올라올 가능성은 높게 보시되 아무래도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할 만한 명분이 없잖아요. 없죠. 그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 그중에 실적을 가지고 올라오는 종목군들은 이제부터 추세가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차 전지는 뭐 하나 음, 어디까지 올라갈까요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대답할 게 없습니다. 음, 실적 안 좋다고 오늘 나오고 있죠. 네. 목표가도 줄하향하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가격이 낮으니까 이제 올라오는 것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공격적인 반등을 기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업황이 돌아서는 것도 사실 아니고 내러티브만 계속 좀 스토리만 그렇죠.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매도 재개랑 연결 많이 짓던데 일단은 재개 전까지 주가 흐름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방전 중에서 전력기기 좀 보겠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2월 1일부터 20일까지 보면 여기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수출 데이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일정상으로 에너지 3법 본회의 통과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조선 방선 좀 잘 갈 때 상대적으로 전력기가 좀 눌렸으니까 네. 이번에는 전력기기를 상대적으로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타이밍이 됐을까라는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종목을 좀 구별을 이제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두 번의 어떤 이 변곡을 만나고 나서 재차 상승이 나올 때는 확실하게 수급이 붙어줄 만한 요인이 있는 기업에게 수급이 쏠리거든요. 지금 3대장 하면 크게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그리고 이제 LS일렉트릭은 이제 그동안에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이 LS일렉트릭이 후발주자로서 최근까지는 어떻게 보면 1등주를 지금 이기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근데 이제 이 3사의 전체적인 수주 잔고를 봤었을 때 초고압 변압기가 어디가 많냐라고 하면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많고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배선, 배반 이쪽이 많거든요. 근데 이쪽은
초과 변압기보다는 사실 기술의 허들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LS 일렉트릭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미국 내 브랜드 혹은 이제 가까운 나라 멕시코에서도 이 배선을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경쟁사가 많은 제품은 단가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위치는 LS 일렉트릭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 보이나 만약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반등력이 강할 쪽은 저는 오늘의 수출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효성중공업이 이제는 또다시 1위로 올라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력기기를 두루두루 보시는 것보다는 저는 효성중공업을 이제 기준점을 삼아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변압기 안에서도 특수변압기 하면 우리나라는 산일전기라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성중공업과 산일전기 이 두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